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찾아뵙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요일 영상까지 연 이틀 마주하게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예상했던 대로 원화 기준으로 갭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갭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춰질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맞춰졌습니다. 6만에 대한 저는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만보다 좀 더 빠지는 5만 8천까지 빠지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일봉 전환이 나왔고요. 양봉 전환 나왔고 그리고 현재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소식은 들었겠지만 마운트곡스 채권 상한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제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저는 일부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호재, 악재 이런 것들보다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지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줄곧 한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3개월 봉상 종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월 기준으로 이제 디데이 4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디데이 4일. 여러분들에게 4일이라는 시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선택으로 비트코인에 있어서 종가의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그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의 고가는 무려 61,832에 있습니다. 61,832보다 현재 비트코인은 내려왔기 때문에 이 61,832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돌파를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말을 기준으로 어디서 끝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일봉상 아래 꼬리가 달렸던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바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 바닥이냐 가바닥이냐 문제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25일 날 나왔던 일봉의 양봉이 6월 기준으로 마지막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 이 부분 틀릴 수 있지만 일단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차트는 이 붉은 언더로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다시 자리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첫 번째 61,385보다 높은 두 번째 저항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이상으로 사실상 저는 뚫기는 힘들 거라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결국 이 언더 아래로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 구조. 그게 뭐라 했죠? 우리는 바로 종가 3개월봉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기나긴 횡보를 할 수 있는 그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반등을 해도 갇혀져 있는 64,185를 넘을 수도 없고 61,305를 지켜야 하는 아주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떨어져서 이제 이 바닥에서 지지를 하는 박스권 형국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물어보면 최소한 7월까지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3개월봉의 이 강한 저항을 맞는 것은 사실 좋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딱 여기 떨어지죠. 두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그리고 첫 번째 저항 이 구간에서 종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지지가 있고 위로는 갇혀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형국은 결국 횡보의 흐름이 나오는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리가 과거에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흐름은 과거 상승을 일으키기 전 박스권 횡보 이 구간이라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 꼬리가 나온 후 양봉 전환 그 다음 턴을 했을 때 그 봉은 그 다음 상승봉으로 가는 이 형국. 왜냐면 저는 더 큰 봉으로 봤을 때 1년 봉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3개월 봉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1년 봉의 위치는 내년 2025년 1월 1일 날 생성되는 봉입니다. 그 얘기는 6월 27일부터 1월 1일까지 기간 동안에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말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리니 여러분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중급자 되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월 초부터 월 초부터 올리는 봉은 좋은 봉이 아니다. 그런데 월 말 기준으로 반대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자,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내년 2025년 1월 1일까지 차트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6월 27일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죠.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봉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드냐면 제 감히 생각컨대
지금 6만 이하, 그러니까 6만 이하로 떨기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 결국 시간상으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6개월이 남았다는 얘기는 다음 6개월 봉 있죠. 지금 이대로 끝난다고 할지언정 다음 이제 7월 1일부터 생성되는 이 6개월 봉이요. 이제 꼬리를 만들고 나머지 봉을 말아 올려도 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의 상승형 패턴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통적으로 보통 상승은 4개 봉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상승하기 직전에 나오는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봉들,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이 봉들을 잘 보시면요. 지금 6개월 봉은 사실상 아직까지 상승 구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상컨대 많이 털고 있다. 이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1년 봉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고요. 7월 1일 날 그럼 어떤 봉을 나올 수 있냐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결국 박스권으로 이 안에서 같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서. 그러면 이 안에서 봉을 하나, 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3개월 봉을 만드는 거고, 그럼 6개월을 소모시키겠죠. 뭐 이게 한 개든 두 개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봉으로는 뭐가 되냐? 이 자리에서 끝나거나 이거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마지막 상승으로 피날레를 찍을 수 있는 봉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3개월 봉만으로만 보면 지금은 사실 횡보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주기적인 패턴이 다 어디서 나왔냐? 바로 비트코인 주봉상 과거 상승 직전에 나왔던 박스권, 이 흐름인 거죠. 이 흐름 보이죠? 그 다음 상승으로 쭉 가는 이 흐름. 지금도 잘 보시면 여기 아래 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 양봉 마감하고 박스권으로 갇혔던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왔던 일봉상의 흐름으로 좀 더 빠르게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정확히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리고 양봉 턴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바라보는 이 아래 꼬리를 무시한 박스권, 요 구간 안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거래량은 어차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보이시죠? 결국 이 구간을 지키면서 지금부터 다시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굉장히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 2일 차트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15년 2월 2일 차트인데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0일 이 날짜에 알트코인들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지금도 주봉상 빠지는 흐름에서 주봉이 음봉을 따고 있는데요. 알트들이 여기서 주목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부터 주봉이 양봉이 뜨는 애들은 출발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 패턴상은 리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현재 비트코인이 이더리움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양봉 뜬 후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후에 양봉으로 턴하다 보니까 그게 신호의 출발선이 됐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상승장에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양봉 4개 이상이 상승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크게 올랐을 때 있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리플도 양봉으로 크게 4개를 주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계속적으로 작은 봉도 그랬고요. 정말 크게 올랐을 때가 4개씩 오릅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세보시면 거의 80%가 적중을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는 계속 터는 의도라고 보는 게요. 6개월 봉을 봐라. 그러면 지금 이 올라가는 상승 자체가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아직 전조이고, 이제 맞았던 거는 코로나의 유동성을 지금 소화할 과정일 뿐이지, 사실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사고 그들보다 평단이 내려감에도 그들은 우리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재료를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마운트 곡스요? 예, 그렇죠. 마운트 곡스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또 누군 그러면 ETF 그동안의 물량이 2분의 1 이상이 마운트 곡스다. 정말 모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코인이키 있죠. 코인이키 제가 마운트콕스 다뤄드렸습니다. 코인이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마운트콕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영상 보신 분들 알죠? 시중에 떠도는 마운트콕스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는요, 아무 영향 없습니다. 마운트콕스는 지장 없고요. 채권 상환 방식에 대해서 코인이키에서도 달려드렸지만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뉴스 하나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결국 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한 마운트콕스 채권 상한이 현물 ETF 유입과 과반 날리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보다 개소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분명히 중요한 구간은 맞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만큼 저도 이 라인을 그래서 반드시 사수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언더로 떨어진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베팅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보통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표와 같이 STHRP 터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단기 홀더 6개월 이하의 실현 가격으로 하락장에서는 강력한 저항으로,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기준선입니다. 결국 이 이하를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하락장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리고 이 이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이유에서인데요. 결국 이 구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정말 전쟁의 향후 승패를 가르는 정말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개월 봉으로 봤다시피 저항 세계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백마고지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정말 중요한 고지는 항상 탈환을 하기 위해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3번 두드려라. 3번 두드리고 깨지느냐 깨지 않느냐를 보는 것처럼 지금은 그저 한 번 두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일봉상 아래 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을 지키는 게 지금부터 절대 사수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래 꼬리가 닿았던 이 부근, 바로 59,510까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신중히 바라봐야 하고요. 하지만 제 관점상 아직 단기적으로 6월은 공포를 맞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제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건대, 그래서 제가 찍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단기적으로 오늘 일봉이 마감을 하더라도 이제부터 반등을 해서 3개월 봉상 종가의 위치를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마감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국 또다시 박스권에 갇히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월봉을 조금 만들려는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다음 시간에는 알트 1년봉과 6개월봉을 보면서 과연 흐름이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더리움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타피얼도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6월 27일 내일 6월 28일 금요일 바로 연달아서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어느새 8,5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300만 원일 때는 너무 싸다고 했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8,500만 원이 되니 1억일 때와 다르게 이제는 또 못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우리의 투심은 모든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악재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불신도 생기고 하실 텐데요. 이런 시장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코인판이 또 활성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도박의 민족입니다. 결국 이러한 공포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폭등장이 나오기 직전, 불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월봉상 봤었던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월봉 양봉을 띄었다가 바로 10월 당일 또다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지금의 우리와 같죠. 그리고 그 다음 달 바로 몇 번을 올랐습니까? 바로 11,000원이었던 거는요. 37,000원을 찍고 그 다음 58,000원을 찍고요. 7만 원을 찍었습니다. 11,000원은 7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어떤 흐름이 나왔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차트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트코인 같지 않으십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뺐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 장대로 이 모든 것들을 박스권으로 한 방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자, 우리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오는 게 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내려오는 게 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내려오고 빠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빠지고 내려오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해서 시장을 공포의 도단위로 저점을 깨는 척 하다가 불과 한 큐에 이 박스권을 전체로 회복했습니다. 불과 이 박스권을 회복한 게 한 큐에 여기를 회복하고요. 바로 상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안전하게 사고 싶으면 1억에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사라. 말 그대로 이 구간으로 장대가 나오는 걸 보고 사라.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주봉이 양봉이 나오면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6개월 봉상, 그래서 4개의 봉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다음 목적지는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다음 바로 내일 시간에는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 주봉이 나왔던 다른 흔적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 생각이고요. 이때 얼마나 투자자들이 힘들었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로 텔레그램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시황, 정보, 매매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